안녕, 대치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재우쌤이야. 공부 원리 1, 2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안 본 학생도 있을 테니까 종합해보자면, 고등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는 학생 대부분이 중학생 때 암기력에만 의존할 뿐 독해력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수업을 듣거나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째 독해력, 둘째 기초지식, 셋째 메타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결국 기초지식도 독해력이 돼야 쌓이고 메타인지도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훈련이 되니까 독해력부터 올리는 게 당연하겠지. 그래서 독해력 훈련을 시켜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국영수 평균 5등급 받던 학생들이 모두 평균 1, 2등급으로 올라갔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역행자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독해력의 파워를 알겠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학생을 2명 이상 짝지어서 토론 배틀을 붙인 거야. 이게 독해력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더라고.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여기에 게임의 규칙을 적용해서 재미를 좀 추가했어. 처음에는 모의고사 국어 독서 지문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문학 지문은 개념어, 영어 지문은 어법과 어휘, 수학은 장년 지식, 이렇게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해력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초보에겐 적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특히 독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은 독서 지문 중에서도 인문 파트만 반복해서 시켜서 최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 없게 했어. 아, 참고로 교재는 매산비 시리즈를 추천해. 나는 기출의 고백 K 독서로 시켰는데 이게 절판되어 버렸거든. 그럼 토론 배틀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간단해. 2명의 학생이 같은 지문을 독해하는데, 공부 원리 1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독해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서 먼저 마지막까지 설명을 끝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하든 독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먼저 하든 알아서 공격과 수비를 정해서 공격자가 먼저 설명을 시작하는 거지. 공격자는 절대 지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는 안 돼. 수비자가 설명을 듣다가 내가 저거보단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공격자의 설명을 중간에 끊을 수 있거든. 수비자가 더 쉽게 설명하고 공격자도 이를 납득하면 공수교대가 되면서 이전 수비자가 설명을 시작하는 거야. 이제 공격자가 되는 거지. 수비자였던 공격자는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이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도 아웃이야. 차라리 부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만 설명한 다음에 수비자가 보충 설명을 요구했을 때 추가 설명해도 상관없거든.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수비자가 요구할 때만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맥락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해한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없거든. 따라서 수비자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도 공수교대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일단 부수적인 사항은 수비자가 요구할 때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서 먼저 끝까지 다 설명한 사람이 이기는 독해 배틀 게임인데,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켰던 건 아니야. 처음엔 뭐 뻔하지. 핵심 키워드 체크해서 구조도 그리고 요약 정리하는 흔한 방식을 사용해봤어. 그런데 이건 국영수 평균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은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히 해야겠더라고. 또 시험 보는데 구조도 그리고 있는 학생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엔 내가 직접 1대1로 학생이 지문 내용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역질문했는데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에겐 별 효과가 없었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선생이 참 잘못된 부분을 잘 찾는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고 문제점을 잘 고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홧김에 독해 수준이 비슷한 학생끼리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독해 배틀을 붙여봤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 왜 효과가 좋을까? 첫째,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거니까. 맥락화라는 게 있는데, 원래 사람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 너희들이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 것도 다 이 맥락화라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야. 선생이 학생을 지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올바른 방식을 알려주고 알았냐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게임의 상대가 선생이 아니라 친구가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내가 바보여도 저 녀석에게 지적받을 순 없다, 이런 오기가 생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 둘째, 거울 신경을 자극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게 돼. 이 게임도 결국 일종의 심리 싸움이거든. 저 녀석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상대방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글 위주로 더 깊이 이해해서 게임을 준비하게 돼. 또 상대방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출제자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낼지, 출제자가 함정을 어떤 식으로 팔지 예측하는 훈련이 되는 거야. 결국 시험에서도 출제자의 패턴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지. 셋째, 자꾸 글을 쓰면서 메타인지가 향상돼. 가끔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미 이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 이야기고, 책 많이 읽어도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 대부분이 눈으로 책만 읽고 글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머리로 이해한 것 같은 내용도 막상 글로 써보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은 절대 응용할 수도 없다고. 개념은 아는데 응용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말, 너도 혹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쌤, 읽을 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만일 이런 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뭐냐면 공부 원리 1편에서 내가 한 말을 잘 떠올려봐. 처음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엔 모호하게 아는 어휘의 뜻을 찾으며 문장을 내가 익숙한 단어 위주로 쉽게 풀어 써봐. 그리고 마지막으론 쉽게 풀어서 쓴 문장을 다시 간결하게 압축해서 짧게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게 돼. 그러면 처음엔 글을 쓰고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어느샌가 습관이 되면 나중엔 저절로 머릿속에서 지문 내용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같은 지문을 3, 4일 정도 반복하면서 지문 개수를 늘리면 지문 하나 가지고 토론 배틀 준비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던 학생들도 나중엔 지문에 딸린 문제수 곱하기 1분 30초 정도로 독해 준비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이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거지. 이렇게 독해 속도가 빨라진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한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독해력부터 잡고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 놀랍지? 그런데 이거 너희가 학원 다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는 거라고. 한번 친구랑 같이 해봐. 처음엔 국어 독서로 하다가 점차 과목을 늘려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성적도 올리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안녕.